저는 퇴사하기 전에 우울증 때문에 회사에서 2번의 직무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퇴사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본 건데요. 결국 퇴사 직전에는 협업의 부담이 조금 덜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72년생 중년 독거남 품입니다. 퇴사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지금은 청소와 배달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느 구독자님께서요, 댓글로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안은 전쟁이지만 나오면 지옥이라고요. 그러니 그냥 버티라고 합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죠. 상황이 다 다르고 각자의 삶에는 다 각자의 기준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분의 댓글을 읽으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것이요. 저도 사실은 몇 년 전에 제가 퇴사할 때 그 같은 질문을 저한테 수도 없이 던졌거든요. 어떻게 버텨야 할까? 이렇게 버티는 게 맞긴 한 걸까? 버티는 거 말고 진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사람 사이의 문제를 꼭 그 사람 속에서만 해결해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퇴사할 때까지 정말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 관계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 관계로 인해 내가 상처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과 감정은 역시나 별개인지라 마음이 힘든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그런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나까지 나한테 네가 좀 버텨 라고 말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이 상황을 버틸 만큼 일에 대한 가치가 컸느냐를 판단했을 때도 솔직히 답이 쉽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일이 힘들었던 것보다는 저도 사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이라는 게 때로는 부당한 요구를 피할 수 없긴 할 때가 있잖아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이 법칙이 우리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힘이 세고 무시무시한 상또라이와 힘겹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또라이가 원하는 거 이상으로 더 들여보기도 했고요.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 보기도 했고요. 오늘은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나 보다. 아, 저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해해보려고도 해봤고요. 근데 상하관계에서는 그 방법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상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왜 진상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 진상이라는 의미가 국가의 경사 때 지방관리자들이 왕한테 자기 지역의 토산물을 바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였대요. 왜 왕에게 진상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왕이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도 좋으니까 그것도 니네가 올려라. 뭐 이런 식의 반강도적인 행위로 변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임금에게 더 좋은 진상을 무리하게 준비하다 보면 그럴수록 나는 피폐해지고 그 임금은 계속 더 많은 걸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죠. 근데 그 진상을 만족시키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같은 을 여러분, 직장 내 갑질을 너무 많이 지나치게 인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갑질은 갑과 을의 합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그게 나중에 엉뚱한 데서 폭발한대요. 그래서 저는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서 2번의 직무 전환을 했습니다. 우울증 때문이었고요. 나름 퇴사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본 건데요. 그렇게 버텨보려고 했고 결국 퇴사 직전에는 협업의 부담이 조금 덜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부서 이동을 한 후에 한 1년쯤 지났을 때 결국 저는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못하겠더라고요. 이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고통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고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 순간을 참지 못해서 언젠간 후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 순간을 참은 걸 후회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인간관계를 내려놓는 선택을 했고요. 사람 사이 문제를 굳이 저는 그 사람 속에서 해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이야 지금보다는 못 벌 수도 있겠지만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살면 되니까요. 물론 퇴사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그릇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면 퇴사에 대한 기준도 다 달라도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하다 그만두고 또 저거 하다 그만두고 너 진짜 왜 그러니? 그런 소리 들을까 봐서 실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 쉽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기로 했거든요. 중요한 건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라는 거. 내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나 안 돼. 내 안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주변의 말에만 의식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뭘 그거 갖고 그래. 세상엔 너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 마음먹기에 달렸고 생각하기 나름이야. 너가 지금 편하니까 그런 생각 드는 거야. 이런 말들. 사실 저는 이거 위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를 가장한 어떤 폭력 같지 않나요? 상처 위에 또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어서 우는 사람한텐 유약하다고 하고 아무 일 없는 척 살아가는 사람한텐 대단한데? 그러는 거. 몸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열이 나듯이 마음이 아프면 우울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이상하게 보거나 약하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의 처절한 고민 위에 타인이 함부로 그 상황을 단정짓고 건네는 오만한 조언은 말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픈 건 아픈 나만 알잖아요. 아픔의 크기와 무게는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만이 아는 건데 그 사람의 아픔을 함부로 재단하고 쉽게 판단한다면 그거 너무 잔인한 거잖아요. 퇴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퇴사해도 더 좋은 직장을 얻을 거라는 보장이 없을 때, 막연하게 퇴사했다가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곳에 취업할 수도 있는 상황. 둘째는 퇴사한 후에 고정 수입이 끊기는 순간 그 압박을 견디기 힘들 것 같다면. 셋째는 퇴사 후에 찾아온 자유가 곧 권태로움과 불안함으로 바뀔 것 같다면. 그러나 내가 그 선택을 믿고 책임질 수만 있다면 어차피 선택이 옳고 그름은 없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나가면 과연 뭘 해먹고 살 수 있을까? 집에 생활비도 줘야 하고 자식도 키워야 하고 해야 되는 건 많은데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과연 이 지출들을 어디서 또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나와서 또 뭘 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믿어버리면 진짜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아는 전쟁이고 밖은 지옥이라는 말도 사실 내가 그 생각에 갇혀버리면 그 말대로 진짜 지옥이 되겠더라고요. 내 생각에 그렇게 내가 갇혀버리고 내가 지금 보이는 게 전부인 거고 그 생각이 진짜 실제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퇴사를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게 분명할까요?
한 회사를 오래 다녔을수록 사실 회사를 떠난다는 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도 없고요. 물론 퇴사 전에 이후를 위한 나름의 대안을 준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문을 열기 전에 어떤 새로운 세상이 열릴지 그 불확실성 자체가 주는 어떤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일말의 두려움과 불안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 두려움은 일단 뛰어내리기만 하면 의외로 수심이 견딜만 하더라고요. 저 아니고도 주변을 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뛰어내리기 전에 위에서 봤을 때랑은 의외로 해볼만 하더라고요. 일단 맞서면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두려움에 속지 말고 우리 일단 시작해 봅시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만. 그 두려움이 익숙함으로 변할 때까지. 이건 넘어짐이 아니야 그저 모두가 한 번쯤은 지나야 하는 어떤 길 위에 있을 뿐이야 지금 너의 자리가 잠시 거길